17페이지요. 페이지 17이요. 비진입 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먼저 우리가 뭐냐면 먼저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의사하고 표시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것을 우리보다 불일치라고 하죠. 이 불일치를 뭐라 한다? 이것을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의 흠결. 이 의사의 흠결을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표의자가 알고 있으면 표의자만 알고 있죠. 표의자 혼자만. 우리 아까 뭐라 했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비진입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의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양이란 말은 상대방과 통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라 한다? 이것을 통정 허위 표시라고 그래. 봐봐. 이것을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면요. 비진입 표시를 뭐라 한다? 단독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랬다 이 말이야. 단독. 이건 통정. 두 사람이 짜고 했다 이 말이죠. 모르고 한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비진입 표시를 보는데 항상 비진입 표시는 의사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일치하지 않은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는 비진입 표시는 먼저 심리유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희연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심리유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한테 방을 비워라. 우리 집에서 방 비워라. 그런데 이 사람한테 너 나가라 이 말이 아니고 월세를 더 올리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뭐냐? 그냥 월세를 올려달라는 말 못하니까 아마 우리가 벽지를 좀 바르고 해가지고 방 수리해가지고 월세를 한 10만 원 정도 올릴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방 알아봐.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은 너 나가라 이 말이 아니고 너가 나가지 말고 우리가 방 수리해 놓으면 올 수리해 놓으면 10만 원 더 내고 우리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심리유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가라고 말은 했어도 실제로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비진이라고 그래요. 독일 율법 이것을 비진이. 희연 표시는 뭐냐면 농담이죠. 야 너 그러면 너 진짜 재미없어. 너 그러면 너 방 뺄래?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농담하는 거 이걸 희연 표시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일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비진입 표시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비진입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를 불문한다. 이유나 동기, 농담이라 할지라도 비진입 표시로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명백한 농담. 알죠? 그것은 의사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비진입 표시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심리유보라고 하고 이것을 단독 허위 표시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비진입 표시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요. 우리가 이제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 여기서는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알아야 돼요? 5가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강박이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기억나죠? 증여하기로 하고 왜냐? 지인이라는 것은 뭐다? 지인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증여의 의사 표시죠. 그 다음에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요 3가지가 중요하죠. 3가지가. 첫 번째는요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친구를 위해서 뭐를 했다? 대출금 명의를 대여했다. 대출금 명의를 대여.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대출금 명의를 대여했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이건 대출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립학교죠. 사립학교가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런 교직원들의 의사는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그다음에 근로자죠. 그럼 근로자가 스스로 뭐란다?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17표시 한번 볼까요? 비진입 표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비진입 표시한 것이 뭐냐? 이렇게요. 첫 번째 여러분 의를 한번 보시고 2번 중요하죠. 지인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줄고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우리는 지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두 번째 쪽 보면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오죠. 다음 2번요. 지인이 있는이죠. 1번 보면 표의자가 줄고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3번은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줄고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을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4번은요. 학교법인이 학교의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 줄고요.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5번은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 제출 거기요. 자의로 사직서 제출했단 말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6번 같은 경우는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줄고요. 방문하여 맨 끝에 그 줄 맨 끝에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인 이렇게요. 그러면 이 지금 6개인데 원칙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요. 여기까지를 우리 뭘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건 암기해야 돼. 그래서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는 뭐다?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 의사표시를 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를 표시했다. 그 다음에 사실상 대출받을 수 없는 친구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았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인데, 그러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봐. 두 번째 줄 봐봐. 1번의 두 번째 줄이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고 됐죠?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라고 한다? 지인이라고 하죠. 지인이. 지인이가 결여됐다. 지인이가 결여됐다. 비지인이라고 하죠. 비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비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자, 2번은요. 2번의 두 번째 줄이요. 내심의 효과 의사죠.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라고 한다? 지인이라고 하죠. 지인이가 결여, 그것을 비지인이라고 하죠. 비지인이,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을 비지인이 표시라고 그래. 다시 옆에 보면 뭐라고 나왔다?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비지인이 표시라고 그래. 결국 무슨 말이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여기까지 뭐라고 한다? 비지인이 표시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비지인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뭐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3번은요. 두 번째 줄 끝에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 채무 부담의 의사가 뭘 한다? 지인이라고 그래. 채무 부담의 의사를 지인이가 없는 것 비지인이라고 그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4번에요. 4번의 두 번째 줄 맨 끝에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 그러면 지인이 있는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지인이 있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비지인이죠. 이런 비지인은 뭐예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하죠.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해야죠. 알고 한 것이라도 뭐다? 효력이 있다. 만약에 알고 동그라미 해봐. 모르고 하면 뭐다? 모르고 하면 뭐가 된다? 착오가 돼. 알고 하니까 비지인이야. 모르고 하면 착오가 돼. 그래서 착오가 된다.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비지인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왜냐면 비지인 표시죠. 비지인이 표시의 원칙이죠. 잘 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지인이 표시를 했죠. 비지인이 표시를 해도 원칙적으로 뭐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 그래서 등기하죠. 등기는 유효가 돼. 유효가 되니까 을이 소유자가 돼. 그런데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려면 등기가 표시잖아요. 이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 그럼 병은 누구일 때? 선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병이 선이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 병이 악이죠? 그러면 정은 누구일 때 보호된다?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병이죠? 여기서 이 병에 3대 원칙이 있어. 3대 원칙.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선의는 추정이 돼.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따지 안 따져? 과실, 무과실을 따지 안 따져?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고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3대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죄송해요. 여기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등기는 무효가 되죠.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죠. 갑이 소유자.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되면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죠. 그러면 병은 제3자죠. 제3자는 뭐가 된다?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 보호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는 우리가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죠.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려면 이것을 비진이죠. 비진이다. 그러면 을은 뭐가 된다?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갑이 비진이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을이 몰라야 돼. 그랬을 때마다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이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이죠. 을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그럼 을이 완전한 소유자죠. 을이 그럼 이것을 병한테 처분한다. 병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아시겠죠? 이건 비진입 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일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이것을 판례를 하면 되죠. 이것을 뭐냐? 이 값을 사립대 있죠? 사립대학교 조교수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하면 돼. 사립대학교 이것은 이사장이다. 이사장이요.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어. 비진이. 그런데 이사장이요. 이 사람의 비진을 전혀 몰라.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비진 표시가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으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비진 표시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죠. 등기가 무효.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값을 뭐란다? 근로자라고 얘기해. 표의자를요. 이 을을 뭐란다? 회사라든가 또는 사용자라고 얘기해. 사용자가 뭐란다? 지시나 강요를 해. 회사가 뭐다? 회사가 경영방침. 이렇게 경영방침에 의해서 사직서를 내라고 한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누구냐? 이 사람을 근로자인데 근로자는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비진이 사표를 냈다 이 말이죠. 비진이 표시. 누구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이 강요를 하니까. 결국 이 상대방은요.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것을 뭐다? 비진 표시인데 알았으니까 그 사표는 무효가 돼. 무효. 알겠죠? 이걸 알고. 두 번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라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 유추 적용돼. 원래 대리권이 남용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요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판례에서 근로자가 그 회사의 경영방침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권 남용의 경우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봐야 되죠. 자, 비진 표시 예외를 보셔요. 그러나 저문 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죠. 이때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 다음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에게 행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 이걸 우리는 무슨 무효로 한다? 상대적 무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보면 1번은요.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비진입 표시에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요.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 그러니까 제3자가 추정되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그것을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 그다음에 세 번째 줄 제3자는 뭐만 돼?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유무는 뭐한다? 묻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3자가 선이다? 그럼 완전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전득자는 뭐를 분문하고? 악을 분문하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2번 근로자가 회사가 누구냐? 상대방이죠? 회사의 경영방침, 사용자의 지시나 강요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했다. 상대방은 그러한 비지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죠?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3번은요. 대리권 남용이에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위가 줄고요.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여기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그럼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대리권 남용은 본인이 책임지죠. 그런데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본인을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줄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럼요. 민법 107조 제1항 단서 줄고 민법 107조 1항 단서를 뭐라 한다? 비진입 표시 이 말이죠.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은 책임이 없다. 그래서는요. 비진입 표시 이외가 2개. 2번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용자 때문에.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럼요. 5번에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죠. 적용 범위요. 그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박스해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요. 그 다음에 맨 끝에요. 언제나 유효 줄고 언제나 유효.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다가 써 거기다가 108조는 적용에 있어. 상대방이 없을 때 108조는 적용되지 않아. 왜요? 통정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 줄 것이고 사직의 의사표시 줄 것이고 공무원을 뭐란다? 사인이라고 그래. 사인. 개인이죠. 사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뭐란다? 우리가 공무원이 사표를 누구한테 낸다? 국가한테 내죠. 국가하고 관계는 무슨 관계를 한다? 공법이죠. 공법. 그래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뭐란다? 공법행위라고 얘기해요. 공법행위.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얘기해. 알죠? 의원 면직 처분하는 경우 민법 107조는 줄과 사인의 공법행위에 준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요, 비진위 표시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위가 적용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공무원이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어. 그러든지 마든지 무조건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 그날부로 잘리는 것이. 알겠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 3번은요. 당사자의 뭐라고 했다? 소송행위. 소송도 마찬가지. 소송행위다 써. 줄 긋고 소치하. 소를 치하했어. 즉 소를 치하할 마음이 없는데 소를 치하했어.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표시를 기준,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뭐대로? 표시대로 효력이 뭐가 된다? 발생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뭐란다? 비진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 다시요. 통제와 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세요.